예, 여러분, 이전의 강좌를 통해서 이념이란 무엇인가, 보수, 진보를 본질, 의미는 무엇인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보수 세력, 현실의 진보 정치 세력, 이쪽은 이제 본질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기도 하다는 거, 그것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개정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번 계기로 이제 보수와 진보 정치 세력의 근본적인 태생적인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에, 그 정치 세력의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뭐 꼭 표방한다기보다 이제 민주 세력을 표방하죠. 그리고 건국 이후 주류를 이뤘던 세력의 대안 세력을 표방하죠. 네, 좌파라는 말은 물론 진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음, 주된 정치 어떤 그 구호는 물론 이제 어느 정치나 마찬가지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나라의 주류 권력 교체를 위한 그 목적이 가장 앞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 개개인을 잘 살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세력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의 기득권층 이런 쪽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 과정에서의 어떤 기여 혹은 그쪽 편의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적으로 상대적인 혜택을 받는 계층이 되어야 할 그러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독립운동 세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북한과의 또 어떤 그 교류가 있어야 하는 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북한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다루기가. 근데 이것을 이 상대적 진보 정치 세력은 이쪽을 또 무마시켜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수는 그럼 뭐냐면은 보수는 그럼 어떤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주 기독교적이거나 유교적인 아주 그런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냐 하면 그렇게 동의하는 분 없죠. 설령 그걸 또 그런 티를 좀 낸다 하면 극우 세력이라고 해서 또 이제 욕을 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보수 세력은 그냥 그대로 그냥 어떤 특별한 이념 추구 없이 예? 그야말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그 시대에 맞는 수준의 그러니까 너무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그런 어떤 그 올바른 시국관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보수 세력 상대적인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잘 돼야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네들이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이나 그 어떤 지조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정치를 하고 있죠. 아까 말한 상대적 진보 세력은 그렇게 자기들 그 정권 교체, 국가 가치의 교체, 북한과의 화목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국민을 어떤 잘 살기 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목적의식 이외의 목적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만 보수 세력은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야말로 국민을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 개발에 잘 매진해야 하면은 당연히 저들은 이제 집권을 할 수 있고 이득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편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편하게 집권을 사실상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안일하게 자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안일한 이제 권력 세습은 물론이고 기타 이제 정치 신인을 뽑는다고 해도 상당히 안일한 시간으로 뽑죠. 그냥 이제 그 외국에서 뭐 번듯한 그냥 그 학위나 있으면 그냥 공천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직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인의 아는 사람의 친구의 아는 사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청년 여성 이런 좌파 진보적인 그 구호에 편승해서 젊은 사람을 발탁하든가 이런 아주 쉬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그 기존의 그런 권력과 모든 시스템을 유지할 능력이 점차 부족해지니까 결국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탄핵과 몰락으로 점철되었죠. 그렇게 돼서 이런 이제 상대적 보수 세력이 살아날 길은 오직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가장 맞는 어떤 특정한 이제 나라를 어떻게 뭐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그 강박감이 없이 그런 이제 정치, 순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되는 건데 쉬운 겁니다. 어찌 보면. 하지만 또 물론 그걸 실행하고 그 노선을 파악하고 또 기존의 이제 기득권의 저항 세력을 또 이겨내려면 또 쉬운 건 또 물론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참 그런데도 이제 그게 잘 안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아무로 안타까워서 생각했던 것이 진보 정치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특히 젊을 때 그냥 순수한 마음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나이 먹어서 현실을 안 다음에 자질 면에서 더 우수하니까 이게 그 보수 쪽에서 사람을 발탁하다든가 그런 방식보다는 세습이나 그냥 표면적인 스펙은 아니란 그런 것으로 이제 뽑는 경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깨달아 가지고 보수 정치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순수하고 그 굳은 지조로 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력상으로 과거 진보 운동권에 몸담았다 그런 정치인이 몇몇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그쪽에서 그러니까 주류라고는 할 수 없고 진보 운동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말 진보 운동권이 아니라 진보적인 계기를 가지고 왔었지만은 정말 현실에 맞게 그렇게 정치를 하는 하는 우수한 능력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정치인이 있으면 사실이 노무현 정권 때 약간의 그 현실에 맞고 정말 순수한 의도로 보수 정치권 이제 정치권에 이제 맞는 그런 정책이 있을 때마다 많은 지지를 표명했었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이쪽 진보 정부 이쪽도 또 그 집권을 통해서 또 빚진 세력들이 있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죠. 굉장히 비록 국민 전체의 뜻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과거 촛불 시위 아니 지금의 탄핵 때의 촛불 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 초기의 촛불 시위 그런 것을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두둔했어야 하는데 자신을 옹립한 그런 원동력인 세력인데 촛불 시위를 말렸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진보 운동권에서 아무도 편을 들지 않아서 이제 고독한 최후를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올바른 양심에 능력도 있는 사람이 어떤 이제 목적 의식에 휘말린 그런 진보 정치가 아닌 순수한 그런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 상대적인 보수지만은 뭐 꼭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정치권과 세태를 한탄한 그런 말을 많이 또 해왔습니다. 또 저와 가까운 영성 뭐 그런 그 사고를 하는 분들 얘기는 저보고 지배 계층과 무슨 뭐 갈등이 있고 어떤 원한이 있고 그러냐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도 이제 지배 계층의 그 속임수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개돼지 국민 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갈등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지배 계층이 능력이 비슷하게 되고 싶을 수 있었는데 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그 질투심 때문에 갈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해당 안 되지 않고 그런데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가 지금 바꾸겠다고 이렇게 여당과
야사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뜸들이다 근래 선거 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아예 들끓는 국민 여론에 맞게 너무 많은 300명 하지 말고 270명 하자. 사실 국회의원 수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이제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은 뭐 대우를 더 낮게 하고 총액 그 예산을 줄이면 되니까. 근데 국회의원 뭐 스스로도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또 막상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이 아무리 많아져서 특권을 줄인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이상 가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예전에 뭐 2배로 많아진 국회의원이라도 예전의 국회의원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로아미타불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굳이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제 다만 그에 해당하는 데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너무 비례대표니 뭐 할당 공천 뭐 그런 식으로 혹은 담합 공천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여당 야당이 같은 선거구에 일부러 여성 의원을 후보를 뽑는 공천한다든가 이거는 뭐 서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 공동의 어떤 카르텔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사실 의석의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비례대표 의원 특히 이전 한나라당에는 다 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분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들어 배 선장을 하시다가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오신 분, 아주 고난을 받으신 분, 그리고 바둑으로서 아주 외길을 걸어오신 분, 뭐 이런 다들 존경받는 언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굳이 정치적으로 험난한 데 나와서 국민 대변하기 위해서 야당과 싸우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공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쪽 지지를 하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이제 개편안을 아예 270명 20%가 아니라 10%를 줄였죠. 그리고 그거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30% 공직자를 의무적 여성 할당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권고안으로 다시 낮추자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은 획기적인 것도 아닌데 사실 국민 대다수가 원했던 국민의 마음인데 이것을 이런 안을 내놓을지는 사실 저와 같은 사람도 상상을 못했고 하물며 그 정치권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부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반응들이 참 가관입니다. 이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상상도 못한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상상은 엄청나게 했지만은 정치권이 이것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상상을 못했죠. 기득권에 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상을 넘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편 당 이런 쪽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무슨 뭐 축제를 했는데 자퇴를 해오려는데 자퇴를 해왔다는 둥. 왜 한국당이 왜 자퇴를 한 겁니까? 당연히 선거법 개혁안을 낸 거고 선거법 개혁안이 그러니까 그 야당 생각하기에 너무 황당하다 이거죠. 아니 상의력과 뭐 그런 거 맨날 주장하는 쪽이 어딥니까? 자기들 선입관과 다른 그런 것을 내놓은 거 그것이 무슨 숙제를 안 해온 겁니다. 그리고 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가관이죠. 이제 포퓰리즘이란 말은 정말 우리나라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어떤 현재까지의 어떤 민도라든지 지적인 문제 자꾸 비판하곤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기대하는 수준에 미달한 걸 얘기하고 남미라든지 그런 이제 즐기기 위한 문화가 되어 있는 쪽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와 같이 그냥 국민에게 막 퍼주고 그냥 이제 공짜로 놀라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즐기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지금 그 약간만 그렇게 했어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없죠. 예, 뭐 그 청년 수당 무슨 수당 막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포퓰리즘 그렇게 크게 통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거 국민 아니 국회의원 수 좀 줄이고 비례대표 없으니까 무슨 포퓰리즘입니까?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국민에게 이득이 옵니까? 뭐가 옵니까? 어? 다만 이제 국회의원을 좀 더 정예화하고 분명히 그 국가 예산을 아주 그냥 까다롭게 사용해가지고 진정 국민을 위해서 애쓸 그런 사람들만 이제 힘들어서 국회의원이 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무슨 현재의 비례대표는 소외계층을 위한 이익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소외계층 이익은 그 복지제도를 통해서 지금 자꾸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체력과 정신력 모든 그런 것이 다 갖춰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항공기에도 비상구 이외 바로 옆자리는 건강한 사람만이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항공기 옆에 그럼 건장한 사람만 앉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급할 경우에 자기와 같은 건장한 남자들만 구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 야당 쪽에서. 당연히 정치인이 남성이라도 정치인이 비장애인이라도 당연히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비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그 원내대표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분명히 이제 뭐 우리보다 똑똑한 정치인들이니까 분명히 비논리적인 것들은 다 이제 깨부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제 그 자기 이익 정치인 이익 카르텔, 이것을 깬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야사당을 비롯한 상대편 당들이.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물론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관철되리라고는 지금 기득권 정당 이 기준으로 보면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거제도 그쪽 의석이 과반수가 되니까 이게 불가능한, 완전히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취지와 주장이 분명히 정치권의 설득력을 얻어서 이것을 이대로 되든가, 그것이 정 안 된다면 최소한 국민의 뜻을 반영된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의 정치 편의적인 그러한 제도,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자꾸 바뀌어가는, 여태까지 새누리당 그쪽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은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야당이 그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가치 전복을 목적으로 뭐 여성 할당이라든지 기타 등 무슨 유럽이나 미국 좌파들이 주장하는 인종 할당, 이 인종을 겉으로 나누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할당제로서 정치인을 이제 질을 낮추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진정 국민을 위한 그런 이제 그런 정책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수한 생각과 우수한 사고력과 올바른 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다른 어떤 무슨 혁명적인 어떤 무슨 권력 교체적인 나라 바꾸기 위한 나라 주류를 바꾸기 위한 그런 목적, 그것이 아니면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유하다 하면은 미국 같은 데서도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근데 일부 그 진보를 표방하는 이쪽은 어떤 목적이냐면 이제 미국의 가치를 바꾸고 미국의 어떤 이른바 소수민족이 오히려 나라의 주류가 되는 그런 변화된 미국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국민 소외계층을 원하는 법을 지정한다, 그런 이제 진보적인 정책을 취한다, 그런 척을 해도 실질적인 소외계층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선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도 이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이제
그 인종 같은 거는 이제 감춰 있지만은 여성이라든지 어떤 그 친일, 친북 뭐 이런 5.18 뭐 이제 국가유공자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탈피하고 정말 진짜 순수하게 국민 대다수의 그 온전한 그 복지를 위한 그런 정책만을 연구하는, 공평한 복지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정당에는 반드시 집권할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